1타 강사 복쌤의 안경사 국가고시 그 출제 범위와 그리고 제23년도 제36회 안경사 국가고시부터 조금 변경이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과목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제 범위에서 변경되는 부분, 그리고 새로운 소식, 그리고 과목별로 세부 영역에 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국가고시 홈페이지에 국시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경사 국가시험 출제 범위 공지라고 되어 있고, 시험 직종 안경사, 우리가 시험 쳐야 되는, 그리고 23년도 올해, 그리고 제 36회부터 별도 공지 쓸 때까지 이 내용을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을 듣는 올해 수험생분들은 이거를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시험 형식은 객관식 오지선다 그대로고, 시험 문제 250문제, 시험 시간 225분, 이거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세부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새로운 소식은 자, 올해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컬러 사진을 포함한 문항이 출제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까지는 국가고시 시험지를 받아보면 약간 흑백 그림으로 완벽한 흑백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선명하긴 하지만 색깔이 없는 그림으로 나타내서 월스포도트 검사 같은 경우에 또는 정록 이색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적색과 녹색을 그 영어로 적어줬죠. 레드 R 또는 그린 G 이렇게 적어서 나타내 줬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그런 거를 색깔로 나타내겠다. 컬러 사진을 포함한 문항이 출제된다 라는 거, 이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다음은 피검자를 검사하는 상태이다. 그림 1-1은 정상 그림이고 1-2는 정상이 아닌 상태이다. 무엇을 측정하는 검사이냐? 그래서 지금 예전 같았으면 여기가 지금 레드고 여기가 그린이니까 RG라고 적어줬겠지만 이제는 여기가 붉은색으로 보이고 왼쪽에 초록색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RG라는 글자를 적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컬러 그림을 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적지 않겠다. 그래서 실제 이런 그림을 보고 오른쪽에 이상 있는 그림을 보고 무슨 문제인지 구별해라. 얘는 사위 검사죠. 지금 하고 있는 검사의 이름은 예전 말로는 쇼바 테스트라고 하고 이거를 한글화로 풀면 크로스 링 검사죠. 영어로 푸는 거겠지만 크로스 링 검사, 크로스 십자가와 링 동그라미가 있다 그래서 크로스 링 검사. 얘는 사위 검사를 하려고 만든 거죠. 쓰는 시표는 적색과 녹색, 이색 필터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거. 자, 이렇게 그림으로 컬러 그림을 줄 거다. 그러면 이런 컬러 그림은 어떻게 주냐? 책자가 하나 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해 시험 치시는 수험생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는 시험지와 OMR 카드만 받았다면 이제는 시험지, 컬러 그림 책자, 그리고 OMR 카드 이렇게 세 가지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적응하셔야 되고, 컬러 색깔이 들어가는 그림 같은 경우는 올해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자, 또 다른 한 문제를 보면 이제 이런 오른쪽 그림에 있는 이런 하드 콘택트 렌즈에 RGB 콘택트 렌즈의 플로레신 패턴 평가, 형광 용액의 염색 패턴 사진이 이때까지는 얘가 흑백이어서 색깔을 나타내기가 그래서 국가시험에서는 거의 배제됐었던 그림입니다.
문제인데 이게 컬러 사진이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중심부에 이렇게 눈물이 염색되어 있죠. 중심부가 밝다라는 거는 중심부에만 눈물이 찬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중심부에 눈물이 차면 스티프한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아, 스티프한 피팅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은 어느 콘택트 렌즈를 공부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누구한테 좀 유리할 수 있냐면, 아마 학교별로 학교에서 아이아클 시험 치시는 ST 시험 치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아클 ST 시험 치는 그림에서 얘들은 거의 다 따온 거기 때문에 그 시험을 3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본 학생이라면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이런 걸 예상해서, 특히 콘택트 렌즈에서는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컬러 그림에 대한 해석도 조금 더 보충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 예상을 해야겠죠. 이게 국가고시, 그러니까 국시원에서 공개한 예문 2가지거든요. 예문이 이렇게 공개된 걸로 봐서는 이런 문제 패턴은 무조건 낼 거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복쌤TV에서는 이렇게 컬러 그림을 분석하는, 풀이하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올리겠지만, 그래도 학교에서도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는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4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 우리는 꼭 붙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24년도 제37회가 되면 2교시 굴절검사 영역에 여러분들 뭐 학교별로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안경사 윤리라고 하는, 안경사 직무윤리라고 하는 이 파트가 하나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굴절검사 파트의 이 문제 영역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마 이거는 그 안경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면 안경사 윤리강령이라고 해서 한 5가지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들어본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그걸지는 아닐지는 확실히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24년도부터는 추가될 거다. 무조건 한 문제에서 2문제는 낸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 문제에서 2문제는 무조건 굴절검사에서 이 문제를 내겠다 이겁니다. 이미 결정이 됐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 24년도 시험 치시는 분들은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올해까지는 2교시 또는 3교시에 조제가공이 먼저 나오고 굴절검사가 나오는 패턴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순서가 바뀌어서 굴절검사, 조제가공, 시기능 이상, 콘택트 렌즈, 기기약, 이렇게 2교시, 3교시는 굴절검사, 조제가공, 시기능 이상, 콘택트 렌즈, 상품 지식, 이런 순서로 조제가공과 굴절검사의 문항 패턴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별거 아닐 수는 있지만 뭐를 먼저 푸냐의 싸움이겠지만 어쨌든 순서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내년에 할 거니까 내년에 치실 분들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각 과목별로 공개되어 있는 세부 내용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현행, 여러분들이 22년도 35회까지가 이렇게 적용됐었던 거고, 우리는 올해 치시는 분들은, 23년도 올해 치시는 분들은 변경된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 크게 달라질 거 없어요. 양쪽이 똑같고 색깔이 똑같이 적혀 있는 거는 제가 변경이 안 된 부분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그거는 공부할 때는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하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계부학 같은 경우는 열쇠문항이죠. 열쇠문항인데 이 패턴에서 나온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게 지금 첫 파트로 끊으면,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쳐서 하나씩 끊으면
딱 13개가 됩니다. 그러면 각 과목당, 각 파트당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1에서 2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나오면 여기 각막 아닌 공막이고, 두 문제가 나오면 각막 하나, 공막 하나. 중막에서는 홍채, 선모체, 맥락막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망막에서도 망막, 시신경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이렇게 나오겠죠. 망막, 시신경 둘 다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져서 낼 거다. 이런 거 보고 기출문제 가지고 있으면 올해 35회 시험 쳤던 거랑 비교해보면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는지 볼 수 있을 거고, 제가 올해 시험 문제를 가지고 이 영역이랑 몇 번 문제가 이 영역이었는지도 한 번 더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초기에 준비하실 때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듯 하네요. 자, 식이생리학. 식이생리학은 이제 약간의 변경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노란색 글씨로 해놓은 부분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추가된 부분. 물론 이름만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약시와 저시력에 대한 파트가 식이생리학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이 부분이 굴절검사 파트나 식이는 이상 파트에서 언급이 됐었던 부분인데, 얘를 식이생리학으로 가지고 와서 문제를 내겠다 이겁니다. 약시와 저시력. 보통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해에 국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신경 쓰셔야겠죠. 내용이 너무 깊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부분은 크게 상관없고, 이제 굴절 생리가 나왔었는데, 이제 굴절 이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비정시겠죠. 비정시에 관해서 간단하게 생리학에서도 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눈 피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라는 것도 우리는 오히려 좋을 수 있겠고요. 다음에 여기서는 식이생리학에서는 사시 부분만 언급이 됐었는데 사위와 사시로 조금 세분화시켰습니다. 이때 사시였기 때문에 HV 사시, AV 사시, A형, V형 사시 이런 경우나 조절성 내사시 이런 것들만 신경이 썼었는데, 이제는 사위의 기본적인 종류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어차피 이거는 양안시 식이는 이상 파트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도 1교시에서도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에 눈생리검사 이외에 눈생리검사라고 나와 있는데, 예전에 특수검사로 나왔던 게 이름만 이제 좀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 그리고 전이도 검사 이런 것들이 이제 눈생리검사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될 거다. 라는 거 생각하시고, 다음. 자, 안과 질환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것들 그대로 나올 건데 하나 있네요. 콘택트 렌즈 착용 관련 질환이 기타 질환으로 언급이 될 거다. 얘가 추가된 부분. 솔직히 콘택트 렌즈 착용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이거는 콘택트 렌즈 과목에서 출제가 됐었던 건데 이게 안과 질환 파트로 포함이 되었다. 보통 대부분 GPC죠. 거대 유두 결막염 GPC 정도가 나올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것도 한 번 더 정리하자 하는 거. 그다음. 자, 재료학. 재료학은 좀 추가된 게 많아 보이지만 분류를 좀 크게 한 겁니다. 태에서도 종류별로 했다면 그냥 태 분류와 기능, 안경테, 안경 렌즈 이렇게 딱 두 파트로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 안에 플라스틱, 금속 이렇게 다 넣는 거니까 기존에 공부하는 거랑 그게 달라지는 게 없다. 대신 굴절률에 따른 렌즈의 종류라고 해서 이 목록이 하나 더 생겼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한 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때까지는 중굴절과 고굴절만 우리가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CR, 중굴절, 고굴절 이것들의 굴절률이 변화될 때의 내용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 언급이 됐었던 조광, 평광, 조광렌즈, 평광렌즈 이 특수렌즈가 이론 파트에서는 크게 없었었어요. 특수 안경이지만 이론에는 조광, 평광이 언급이 안 되고 실기에서만 주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론에도 언급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안경렌즈의 품질과 규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다. 어떤 검사를 한다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 이건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돼서 공개가 되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같은 걸로 한 번 더 경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밖에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바뀐다라는 것만 알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안경 광화 크게 뭐 달라지는 거 없지만 사이즈 렌즈가 이제 특수 렌즈로 빠지면서 얘가 빠지고 저시력용 보조기구가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아직까지 뭐 배율은 그대로 조금은 언급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행렬 표기, 행렬 표기는 그대로 계속 봐주셔야 될 겁니다. 다른 거는 광학적, 암적, 광학적 복시 사라진 게 아니죠. 그냥 시야 이 부분으로 해서 포함이 돼버린 거다. 그 다음에 기하광학도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니까 기하광학은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광학 변화 없고요. 변화될 게 없고요. 물리광학은 5문제지만 너무나도 나올 게 뻔해서 포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2교시. 자, 2교시 이런 게 이제 출제 영역을 알면 좋은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12문제고 법은 8문제잖아요. 얘는 솔직히 이거 거의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은 거의 다 보는 게 좋습니다. 다 보고 의료법은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된다 소리입니다. 이 부분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안 보셔도 된다. 그러니까 의료법의 출제 범위는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조제가공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거의 비슷하다. 자, 그 다음에 굴절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비슷하다. 이따까지 나왔던 문제 그대로 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안시 파트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데 올해 이거 분석법, 처방법 조금 더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 쓴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신경 보시는 걸로. 자, 다음에 콘택트 렌즈고요. 콘택트 렌즈.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영역을 조금 정리를 한 겁니다. 영역을 정리를 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지금 현행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파트가 많아서 이런 부분이 쭉 출제됐었다라는 거고 바뀌는 거는 이렇게 바뀌는데 생각보다 많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달라지는 건 별로 없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비슷하다.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기기학도 굉장히 많은 내용 출제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오는 것들이 뻔하기 때문에 기기학은 기본 목적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목적을 주로 이 검사 이 기기 왜 쓰는 건지를 주목적으로 공부하세요. 자, 3교시 예전에는 뭐 동공간 거리, OH, PD, VD를 다 각각 이름 적었다면 이제는 이것들은 어쨌든 다 설계점 찾으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설계 요소, 그다음에 뭐 피팅, 형판 설계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 복식 아르바이트, 뭐 보호 안경, 이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된 거. 그다음에 평상각, 역삼각이 이제 얘가 바뀐 거고, 다초점, 프리즘. 이제 여기 빠진 게 뭐가 빠졌냐면 특수렌즈가 빠졌죠. 특수렌즈가 빠졌는데 얘가 어디로 갔다? 이론으로 간 거죠. 이론으로 가면서 1교시로 갔다. 1교시로 넘어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이 빠져가지고 1교시로 이동. 이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기에 있으면 조금 더 공부하기 편한데 이론으로 가면 생각보다 실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굴절검사 실무 똑같고요. 달라지는 건 없다. 그러니까 굴절검사는 올해는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작년과 똑같다. 이때까지랑. 시기능 이상 실무에서 보시면 마지막 시기능 이상 처방, 시기능 검사라고 나와 있는데 처방 또는 검사 파트가 실무에 추가되었다. 이 처방이 추가되었단 말은 처방에 대해서 실제로 물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사위를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니면 뭐 모의고사나 문제집에 등장하고 있는 폭주 부족일 때 가장 효과적인 처치법은 무엇이겠느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면 사위를 구면렌즈로 처방하고 싶은데 그 구면렌즈 값은 어떻게 변동을 시키면 되겠느냐, 이런 문제들 언급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자, 콘택트 렌즈 현재 나오는 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변화되는 거는 크게 달라지는 게 별로 없죠. 딱 봐도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 근데 노안 렌즈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 노안 렌즈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노안 렌즈는 이때까지 모노비전 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변형된 모노비전이라는 내용, 멀티포컬이라는 대한 내용들도 한 번 더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정리가 필요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안경 상품 지식이죠. 재료학 실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 달라질 거는 크게 없죠. 금속, 플라스틱, 그다음에 플라스틱 유리 렌즈 비교, 구면, 비구면, 단초점, 이중초점 렌즈, 누진, 기능성, 코팅 렌즈. 그러니까 얘들이 기능성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특수 렌즈가 지금 기능 렌즈로 포함이 됐고, 나머지 구면, 비구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언급이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아마 작년보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22년도 35회 국시까지 나왔던 내용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수준이 막 어려워지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문제가 조금 더 디테일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과목별로 겹쳐서 나왔던 내용들을 웬만하면 한 과목에 좀 더 비중이 높은 과목으로 정리를 해서 출제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 거니까 우리가 잘 보시면서 1학기 때 혹시 또 모의고사 칠 수 있다면 모의고사를 보면서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이래서 제가 조금 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되는데 이제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까 1학기 때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듣고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